좋아요. 슈퍼 워페어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드는 매우 최근에 나온 것으로 기본적으로 많은 무기와 다양한 차량들을 추가해줍니다. 마인크래프트를 군사 게임으로 바꾸는 모드인데 1년도 안 됐고 그래픽이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상호작용과 기능들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모드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urseForge에서 슈퍼 워페어로 가서 파일, 모드로드 등 원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알파 파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네요. 공식 버전만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포지의 최신 버전은 1.2.1이고 너포지의 최신 버전은 1.21.1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출시된 지 8개월이고 마지막 업데이트는 2달 전입니다. 사용자 수는 190만 명입니다. 이제 Relations로 가서 Cloth Config API, Curious API, GeckoLib 그리고 패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GeckoLib을 선택하고 파일을 클릭하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Forge를 선택했다면 Forge와 1.20.1 새 버튼을 누르고 받기를 클릭합니다.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할까요? 윈도우 키 플루라를 누르고 appdata 입력 후 OK roaming.minecraft로 이동합니다. mods 폴더로 가서 거기에 저장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Superbio Warfare, Cloth Config, Curious Forge, GeckoLib, Patchory가 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이 모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모드를 시작하면 매뉴얼을 받게 될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기본 정보, 제작법, 조작법 등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저도 가이드 내내 이 모든 것을 참고하면서 동시에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할게요. 그렇죠? 그럼 먼저 망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망치는 이 모드의 기본 도구예요. 알겠죠? 레시피는 간단해요. 보시다시피 철거에 2개, 철블록 하나, 막대기 2개를 제작대에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망치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망치는 광물을 가루로 가공하는 데 사용돼요. 알겠죠? 구리판 같은 판금을 만드는 데도 쓰이는데 보시다시피 망치가 필요해요. 알겠죠? 구리를 넣으면 구리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텅스텐 가루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망치가 필요하고 석탄가루나 철가루 같은 다른 유용한 것들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내구성이 있고 수리와 파괴 방지 마법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작법이 있어요. 알겠죠? 각 재료에 따라 다르고 14의 데미지로 상당히 강력해서 도구로서도 매우 좋습니다. 네더라이트는 18의 데미지를 주니까 원한다면 공격용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텅스텐과 슈퍼워페어를 결합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에서는 에스텔라이트라는 광석을 채굴해서 텅스텐을 얻어요. 알겠죠? 바로 이 광석 에스텔라이트예요. 이 광물은 일반 세계에서 발견되고 행운 인챈트로 드롭수를 늘릴 수 있어요. 수집 후에는 용광로나 화로에서 녹여 텅스텐 주괴를 얻습니다. 이 텅스텐 주괴는 망치로 가루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텅스텐 주괴로 가루를 얻고 이렇게 하면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재료들을 해금할 수 있어요. 스킬라이트를 어떻게 얻는지와 스킬라이트 광석이 특정 텅스텐 광물인지 알아볼게요. 알겠죠? 다른 광물처럼 세계에서 생성되고 적절한 도구로 채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최소한 철곡괭이가 필요합니다. 이 광물은 특별히 Y전층부터 64층까지에서 얻을 수 있어요. 딥슬레이트는 48층에서 1층까지 광석 자체도 그 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48층에서 마이너스 64층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텅스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인크래프트 슈퍼비 워페어로 텅스텐과 강철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에서는 재련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과정은 예를 들어 텅스텐은 텅스텐 가루나 원시 쉘라이트가 필요하죠. 맞죠? 또는 광석 자체에서도 가능해요. 반면에 강철 주괴는 석탄 철가루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석탄 가루와 철가루를 섞어서 얻고 각각은 망치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가루를 얻게 되는데 즉 어떤 종류의 가루든 망치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시 시멘트처럼 여러 제작법을 섞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철과 같은 광물을 해금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좋아, 베이스 파우더 만드는 법 슈퍼비 워페어를 어떻게 하지? 기본적으로 이 모드에서 화약 제조는 망치로 이루어져. 알겠지? 망치를 다양한 재료에 사용하면 우리가 보듯이 여러 변형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 변형을 얻으면 철가루, 석탄가루, 텅스텐 S7 같은 재료로 원시 시멘트 카바이드 분말을 만들 수 있어. 이건 모드 진행과 제작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야. 게다가 보다시피 카바이드 주괴라는 자체 주괴도 있어서 더 발전할 수 있어.
로드, 트리거, 스프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본 부품들은 무기 제작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알겠죠? 제작법은 강철이나 카바이드 같은 재료로 4가지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트리거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로드를 살펴봅시다. 로드는 텅스텐 2개로 만드는데 텅스텐 가루를 얻어 녹여서 만들죠. 텅스텐 가루는 텅스텐 주괴나 딥슬레이트를 녹여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시멘트 카바이드는 트리바이어 후크와 시멘트 카바이드 주괴 2개로 만듭니다. 이 주괴는 원시 시멘트 카바이드로 만들어요. 여기서는 텅스텐 가루와 여러 종류의 가루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스프링도 있어요. 알겠죠? 시멘트 카바이드 주괴 3개로 만들어요. 이걸로 탄두를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건 미사일 제작에 쓰이죠. 에픽 재료팩을 만들어 더 좋은 무기를 얻는 데도 쓰입니다. 네더라이트 스프링을 얻어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이것이 모드 내에서 첫 번째 제작법을 해금하는 방법입니다. 좋아요. 슈퍼빅 워페어로 재료팩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까요? 모드 팩의 재료는 같은 재질의 막대, 트리거, 스프링을 조합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게다가 EXE 크기로 말이죠. 예를 들어 철 총열은 3개의 철 작동장치, 스프링, 그리고 철제, 트리거로 만들어요. 그 다음 희귀 재료는 강철로 만들 수 있어요. 강철은 철가루를 녹여서 만들죠. 그리고 에픽은 시멘트 카바이드 주괴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전설 등급은 카바이드 트리거를 네더라이트 주괴로 처리해서 문제없이 네더라이트 트리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재료 팩들은 무기 제작이나 여기 대장장이 테이블에서 보는 것처럼 제작에 소모돼요. 이렇게 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드 내에서 무기를 얻으려면 이것들이 필수적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여러 번 제작해야 할 거예요. 좋아요. MOD를 진행하려면 프라이머와 구리판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탄약 제작에 쓰이고 프라이머는 모든 총알의 기본 재료로 사용됩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모든 기본 재료가 있고 프라이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라이머는 구리판과 부싯돌로 만들고 구리판은 구리 주괴와 네더라이트 망치로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구리판은 프라이머 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작의 필수 부품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필요하고 차량 조립에도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슈퍼 비워페어로 마인크래프트에서 권총 탄약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나요? 권총 탄약은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처럼 여러 재료를 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이거예요. 2개의 구리판, 화약, 프라이머와 구리 주괴로 제작됩니다. 알겠죠? 이걸로 권총 탄약 묶음을 얻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장착한 권총 탄약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표시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탄약 256정이요. 생존 모드라면 우클릭할 때마다 발사했을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죽으면 이 상자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 안에 모든 탄약이 들어있을 거고요. 즉 다른 사람들이 있는 서버에서는 그들의 탄약도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탄약은 예를 들어 권총에 사용할 수 있어요. 결국 권총 탄약이니까 R키를 눌러 재장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권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발사할 때 이렇게 보입니다. 꽤 멋져 보이네요. 애니메이션이 정말 대단해요. 알겠죠? 3D 모델이 약간 버벅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쉐이더를 사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쉐이더 없이도 약간 버벅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확실히 엄청나게 멋져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소총 탄약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소총 탄약은 구리판 2개, 뇌관 하나, 화약, 그리고 강철 주괴로 만들어요. 강철 주괴는 석탄 철분으로 만드는데 석탄 가루는 기본적으로 망치와 석탄으로 만들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로 만드는 철가루라는 재료가 있어요. 알겠죠? 이걸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AK 같은 소총 무기예요. 알겠죠? 이 게임에는 크리티컬 히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아무 문제 없이 재장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저기 제가 1900발의 총알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돼요. 우클릭만 하면 총알을 추가할 수 있어요. 알겠죠? 결국 상자를 얻었네요. 이 탄약은 정말 좋은 탄약이에요. 결국 아주 좋은 무기나 소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알겠죠? 여기서 워든이 저를 죽였는데 갑옷이 없어서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체력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 네. 어떻게 샷건 탄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알겠죠? 이것들은 산탄총용 탄약이며 생갈레나로 만든 납주개로 만듭니다. 생갈레나는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얻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판, 프라이머, 화약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지금 아이언 골렘을 만들면 오른쪽 클릭으로 총알을 장착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장착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준만 하면 돼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런 수제의 산탄총은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정말 많이요? 말이 안 될 정도예요. 헤드샷을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기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 여기 방향왕이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광석을 구해야 해요. 알겠죠? 이 광석은 납주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포탄탄 탄두를 만드는 데 유용하고 포탄 껍데기를 만드는 데 쓰여요. 그리고 산탄총 탄약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이건 매우 강력한 단거리 무기용 탄약이에요. 알겠죠?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포탄을 찾고 있는데 솔직히 어떤 무기가 이 탄약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탱크 탄약일 텐데 보시다시피 탱크용 탄약처럼 보여요. 봐요. 저기서 탱크에 넣고 그립 모드로 설정할 수 있네요. 맞아요. 탱크 탄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방영왕을 어떻게 구할까요? 방영왕은 높이 36에서 64 사이에서 아무 문제 없이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방영왕을 구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어떻게 은광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은광석은 48층에서 64층 사이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중요한 건 은광석은 처음에 원석 형태로 얻게 됩니다. 이걸 재련해서 은블록과 은탄환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은탄환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폐기예요. 언데드 개체에게 추가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용도가 없는 것 같아 놀랍네요. 즉 다른 용도는 전혀 없어요. 광물을 단 하나의 용도로만 넣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은광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 어떻게 저격수 탄약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탄약은 두 개의 구리판, 텅스텐 주괴, 화약, 그리고 뇌관으로 제작됩니다. 알겠죠? 즉, 구하기가 꽤 쉽습니다. 또한 저격총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치명타가 중요하고 저격총으로는 치명타를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총알은 항상 오른쪽 클릭으로 사용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격총이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보여드리자면 머리에 99, 99의 데미지를 줍니다. 물론 모두나 다른 요소들로 항상 변할 수 있지만 이런 무기가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어떻게 헤비 탄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LMG, 미니건, 이 대공용 무기용 중탄인데 보시다시피 구리 2개와 강철 2개로 만들어집니다. 꽤 좋은 가격이죠? 화약, 구리 2개, 그리고 뇌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무기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제가 방금 M2HB를 들었는데 이건 레어 타입이라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두 발로 약 그냥 두 발이 아니라 두 번의 크리티컬인데 크리티컬당 30 데미지는 좀 미친 것 같고 몸에는 40이에요. 별거 아니죠. 만약 제가 워든에게 한 발 쏘면 저한테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보시다시피 무기가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무기 자체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그리고 반동도 있죠?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가니까 자, 여기서 뜨거워질 거예요. 무기가 완전히 멈출 정도로 뜨거워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약을 장착하려면 그냥 우클릭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계도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들은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해. 알겠지? 이게 없으면 어떤 아이템도 제작할 수 없어. 이 설계도들은 주로 전리품 상자에서 찾을 수 있어. 던전, 광산갱도, 그리고 러스트, 시티스 같은 다른 모드의 구조물에서 등장해. 각 설계도는 무기나 차량과 색상으로 표시된 희귀도를 알려줘. 흰색, 파란색, 보라색, 주황색 같은 것들이지. 이 설계도들은 무기를 만들 때 소비돼. 알겠지? 예를 들어 여기 이거. 기본적으로 무기 제작은 보다시피 첫 설계도를 얻으면 복제할 수 있어. 무기를 만들려면 인시디어스와 주괴, 그리고 그리 비싸지 않은 재료팩을 넣으면 돼. 즉, 이 모드에서는 무기 제작이 꽤 저렴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무기로 놀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얻을 수 있어. 좋아. 어떻게 설계도를 복제할 수 있을까? 슈퍼빅 워페어에는 알다시피 전리품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설계도가 있어.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의 전리품 상자들이지. 복제하려면 다이아몬드와 트위스트 락 복사본만 있으면 돼.
모든 설계도가 그런지 확실하지 않으니 전설 등급 하나를 골라서 확인해 볼게. 이건 희귀한 거고 전설 등급도 같은 방식으로 복제되네. 알겠지? 그러니까 초기 복사본만 있으면 돼. 상자에서 얻은 다음 복제를 시작하면 돼. 좋아요. 이번 슈퍼 빅 워페어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떻게 총을 제작할 수 있을까요? 총을 제작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해요. 무기 설계도, 적절한 등급의 재료팩, 그리고 철 주개 같은 특정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 무기를 만들려면 블록 스틸 설계도가 필요해요. 알겠죠? 이렇게 만드는 일반 재료팩과 철 주개가 필요해요. 이 형태로 여기서 요구하는 탄약만 있으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권총 탄약이 필요한데 보이시나요? 알겠죠? 여기 권총 탄약을 요구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탄약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좋아, 글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록은 사용법이 매우 간단해요. 알겠죠? 이동 달리기, 재장전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권총 탄약을 채우면 돼요. 알겠죠? 권총 탄약이나 그 무기에 필요한 탄약을 인벤토리에 넣으세요. 여기 보이듯 권총 탄약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클릭을 합니다. 제가 가상 인벤토리에 장비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권총 탄약 지금 800발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생존 모드에서도 800발의 탄약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발사는 좌클릭으로 합니다. 알겠죠? 탕탕탕. 우클릭으로는 조준을 합니다. 알겠죠? 헤드샷을 하면 더 많은 데미지를 줍니다. 보이시죠? 보통은 여기서 6의 데미지를 주고 헤드샷으로는 얼마나 데미지를 줬는지 모르겠네요. 보자, 8이네요. 알겠죠? 글록은 결국 가장 초기 무기 중 하나이고 HUD에서는 이름, 방어구, 유형, 탄약, 발사 모드를 보여줍니다. 알겠죠? 지금은 단발 모드에 있습니다. NK를 찾아볼게요. 다른 곳에 설정해뒀는데 다른 발사 모드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 보이네요. 발사 모드이라고요. 다른 모드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다른 무기, 예를 들어 AK 같은 걸 잡으면 알겠죠? 단발이나 자동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오른쪽 아래에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장전은 RK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건 바꿀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요. 알겠죠? 좋아요. 리볼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슈퍼 빅 워페어 모드에서는 리볼버가 애니메이션으로 특히 돋보입니다. 재장전할 때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냥 사용하려면 권총 탄약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설계도, 일반 재료 선반, 그리고 강철 주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헤드샷을 맞추면 생명력을 16 정도 깎아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좋아, MA1 사용법. 이 무기는 보시다시피 SMG 무기이고 핸드건 탄약도 사용합니다. 조준 기능이 있습니다. 이름은 벡터예요. 알겠죠? 벡터 SMG. 제가 헷갈렸네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의 주요 SMG입니다. 알겠죠? 발사 모드가 세 가지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는 N키로 바꾸는 단발 모드예요. 그 다음은 세 발씩 발사하는 퍼스트 모드, 그리고 모든 탄환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또한 부착물도 장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H키를 누르면 개머리판, 탄창, 조준형 등 다양한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기 성능을 바꾸는데 지금은 33발을 장전할 수 있지만 이걸 장착하고 재장전하면 70발까지 가능해요. 물론 재장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요소들이 설정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드리려고요. 원하면 소음기를 달 수 있어서 소리가 훨씬 줄어듭니다. 조준형도 말했듯이 스톡과 함께 교체할 수 있어요. 개머리판은 무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이제 보세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개머리판을 달면 화면이 조금 더 흔들립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보세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각자 사용하고 싶은 것에 따라 다릅니다. 더 안정적일수록 데미지가 적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알겠죠? 자, 이상입니다. 좋아요. 사격 모드를 어떻게 전환하나요? 정말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아래에 N키가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지금은 단발 모드, 이제는 연발 모드입니다. 알겠죠?
클릭할 때마다 3발을 발사하고 이제는 자동 모드인데 누르고 있으면 모든 총알이 발사됩니다. 이 설정은 3가지 컨트롤 모드에 있습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면 느로 표시된 사격 모드가 있는데 슈퍼 빅 워페어라고 적힌 곳에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부착물을 설치해 볼 거예요. 슈퍼 빅 워페어 모드에서 부착물은 커스터마이징 인터페이스로 관리되는데 기본적으로 HK를 누르면 H키요. 알겠죠? 서바이벌 모드에서도 보시다시피 부착물을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별다른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부착물을 따로 장착할 필요 없이 그냥 준비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설정 가능해요. 반동, 탄창, 용량, 줌 등 실제 스탯을 변경하는 부착물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알겠죠? 말씀드렸듯이 HKI 인터페이스로 열 수 있어요. 이제 HK416 소총과 AK 소총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총들은 라이플 탄약으로 작동합니다. N키로 단발 또는 자동 사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말했듯이 발사 모드가 있고 소음기 같은 부착물도 지원합니다. 알겠죠? HR을 누르면 소음기 설정, 안전기 변경, 탄창 확장, 조중형 교체, 개머리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이 무기는 사실상 저격 소총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더 큰 탄창을 장착해서 재장전 시간이 길어졌고 보시다시피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AK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H키를 눌러 AK 스피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스코프와 동적 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무기에는 조중형 줌, 동적 줌을 문제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HK를 누르면 최고의 조중형을 장착할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있네요. 조준하면 보시다시피 마우스 휠로 줌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목표물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더 잘 보이는 상태로 바꿀 수 있죠. 이것은 HK416 같은 무기나 다른 무기들에서도 작동합니다. 또한 호흡 조절도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아래 배 호흡 게이지가 있어요. 알겠죠? 이건 우리가 사용할 때만 나타납니다. 조준할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조준점도 움직입니다. 특히 줌을 많이 하면 조준점이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쭈그려 앉아서 숨을 참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반동을 제어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슈퍼 워페어에서 반동은 사격할 때 수직과 수평으로 나타나는데 적절한 그립과 스톡을 장착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 이것처럼 더 안정적일수록 반동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반동이 없죠? 이렇게 하면 탄약을 절약하고 조준점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컨트롤러로 숨을 참아 조준점이 움직이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알겠죠? 컨트롤을 누르지 않으면 보시다시피 조준점이 움직이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플레이어의 호흡 때문이에요. 하지만 컨트롤을 누르면 아래 흰색 바가 줄어들고 반동 걱정 없이 사격할 수 있어요. 그걸 쓰지 않고도 또는 그런 반동 제어가 필요 없어요. 물론 반동과 숨 참기는 다른 개념이지만 알겠죠? 무기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ADS 조준할 때 감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PAG UP과 PAG 다운 키로 조정됩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표시됩니다. 현재 총기 감도 -1, 5나 5D식을 눌러서 무기 감도를 문제없이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아요. 저격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저는 칼 98을 선택했는데 완전히 독창적이죠. 그렇죠? 이건 가장 흔한 칼 중 하나예요. 알겠죠? 설정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다른 것을 보면 설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SVD처럼요. SVD는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조중형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별로 없어요. 탄창 옵션이 많지 않아요. SKS, M98B, 엔티바벨리 보험 등 다른 소총들도 있어요. 알겠죠? 이건 SVD고 말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발사 모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알겠죠? 하지만 스코프가 달린 소총을 저격수처럼 사용하면 다양한 사격 방식이 있어요. 알겠죠? 그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특히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해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호흡을 참고 있지 않아요. 쭈그려 앉으면 알겠죠? 이제 호흡을
안정시키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목표물을 조준할 수 있어요. 내 목표물이죠. 알겠죠? 이렇게 제거하면 죽이지 못했네요. 알겠어요. 한 번에 제거할 수,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알겠죠? 미래 무기 사격 방법에 대해서 슈퍼 빅 워페어 모드는 에너지 라이플이나 센티넬 같은 미래 무기들을 추가해줘요. 알겠죠? 스나이퍼 방식으로요. 센티넬은 예를 들어 사격 버튼을 길게 누르면 충전되고 다른 무기들도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 바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이건 에너지 모드로 채워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채울 방법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봐요. 리제너레이션이 있어요. 이건 에너지 도구들이 자동으로 에너지를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무기는 에너지를 잃는 대신 회복할 거예요. 알겠죠? 꽤 괜찮은 기능이죠. 분명히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 충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런 무기들은 보통 화려한 시각 효과가 있고 일반 탄도 무기와는 다른 충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슈퍼빅 워페어로 LMG를 사용해 볼게요. RPK, M62 같은 다양한 LMG가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중화기 소총 탄약을 사용하고 매우 확장된 탄창을 장착할 수 있어요. 다른 개머리판, 소음기 교체, 조중형 장착도 가능해요. 알겠죠? 심지어 설정 가능한 조중형도 있어서 상당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무기이고 데미지도 높아요. 알겠죠? 여기 워든이 있어요. 알겠죠? 이제 경고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탄약을 다 쓰면 워든이 쓰러져요. 알겠죠? 절반도 쓰지 않았네요. 그래서 방어 포지션이나 전투에서 다른 플레이어 지원, 심지어 공격에도 이상적이에요. 이 무기를 들면 확실히 더 느리게 움직이게 돼요. 알겠죠? 하지만 이 무기로 적을 제거하기 좋아요. 장거리 사격에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꽤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고요. 직접 시도해보면서 확인해야겠네요. 스나이퍼와는 다르죠. 그렇죠? 이건 기관총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소총 탄약이에요. 그런 거예요. 슈퍼비 워페어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미니건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미니건은 보시다시피 RPM 조절 시스템이 있어요. 알겠죠? RPM은 분당 회전수로 발사할 총알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00으로 설정하면 총열이 느리게 회전하고 2400으로 설정하면 더 빨리 회전합니다. 이것은 총알을 발사하는 속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속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에서 발사하면 무기가 뜨거워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의 무한정 발사할 수 있어요. 거의 내려가기만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 됩니다. 탄약은 이 무기가 재장전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에 워든을 추가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알겠죠? 어떤 종류의 무기인지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알겠죠? 말 그대로 이건 모든 적을 제거해버려요. 모두 다 제거해버린다고요. 문제는 장거리용이 아니고 총알도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열돼요. 알겠죠? 완전히 과열되면 꽤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하지만 빨간 표시가 사라지면 다시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무기는 너무 강력해서 전설급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 그게 바로 이 무기예요. 매우 강력한 전설 무기. AH나 M879 같은 산탄총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이 무기들은 단발이나 자동 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사격 방식이 있어요. 수동 조작이고 탄약을 하나씩 장전해야 해요. 알겠죠? M870 같은 것이 그렇죠? 자, 탄약을 다 쓰면 보시는 것처럼 한 발씩 다시 장전해야 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정말 멋지죠? 그리고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50의 데미지를 줍니다. 알겠죠? A1B도 거의 비슷한 데미지를 줍니다. 장거리에서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모드가 잘 만들어졌다면 그래야 할 텐데. 알겠죠? 이네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니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많은 게임과 달리 실제 산탄총은 200m 거리까지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모드가 이걸 잘 구현한 것 같네요. 아니 믿을 수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이네요. 160 아니네요. 잘 구현되지 않았네요. 자, 160이네요. 이 무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200m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말은 쉽지만 상당히 먼 거리예요. 물론 총알은 어느 정도 흩어질 수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매우 강하죠. 그렇죠?
결국 이해하시겠지만 이건 게임이고 게임은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무기를 근거리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강력해질 테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샷건 탄약을 사용하고 그리고 모드의 논리를 고려하면 이 무기들은 몹 무리에게 효과적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분산 패턴을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에 여러 몹의 생명력을 깎을 수 있어요. 몹들이 흩어져 있을 때 제가 쏘면 이론적으로는 여러 몹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알이 흩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리고 데미지도 적지 않아요. 알죠? PG와 M79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워든이 있네요. 잠들게 해볼게요. 네, 선생님. 알겠죠? 자, RPG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RPG는 설정 가능한 두 가지 탄약 타입이 있어요. 알겠죠? PG7 UVM 탄약이나 YASM 105 TBG 탄약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무기를 장착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조준할 수 있어요. 알겠죠? 상당한 데미지를 줍니다. 알겠죠? 이 워드는 체력이 가득 차지 않았네요. 체력을 가득 채워볼게요. 이의 체력으로 이미 체력이 가득 찼네요. 50의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확실히 명중시키기 매우 어려운 발사체입니다. 수류탄으로 작동하는 M79도 있어요. 알겠죠? 수류탄 하나는 120의 데미지를 줍니다. 알겠죠? 헤드샷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도해볼게요. 네,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무기들은 가벼운 구조물과 적 그룹을 파괴할 수 있으며 두 발사기 모두 슈퍼빅 워페어 모드에서 기본 휴대용 폭발물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알겠죠? 자벨린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벨린은 기본적으로 FGM 148이고 미사일을 사용해요. 알겠죠? 이게 자벨린 미사일이에요. AP 탄두로 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미 보여드린 적 있어요. 알겠죠? 또한 이걸 만들려면 설탕이 필요하고 미사일 엔진은 곡물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자수정 건초 등으로 만든 시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몇 개를 위한 거죠? 한 발의 탄약을 위한 거예요. 와이어 가이드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교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도구 자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이건 다른 무기를 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목표물을 설정해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발사합니다. 미사일은 높은 궤적을 따라 목표물로 떨어지며 몹과 차량에 대한 장거리 공격에 효과적이에요. 알겠죠? 가장 진보된 유도무기 중 하나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 목표물을 잠금하면 놓으면 미사일이 발사돼. 알겠지? 미사일 맞지 않았어. 그렇지? 다시 한번 보자. 맞았어. 알겠지? 저기 있어. 놓는다. 네, 맞았어. 확실히 맞았어. 이게 바로 이 무기가 하는 일이야. 결국 유도 미사일이라 장거리에서 매우 강력해. 거의 항상 목표물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동해. 좋아요. 리포지 테이블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건 리포지 테이블은 여기 있는 고대 CPU로 제작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고대 CPU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신비한 고대 기술이라고 적혀 있는데 고대 도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도시로 가야 합니다. 알겠죠? 사용하기 전에 복제해 두세요. 구하기가 꽤 어려워 보이니까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무기를 가져와서 여기 보이는 전쟁 특전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는 제작 가능하고 고유한 제작법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J를 갖고 있는 것을 추천해요. 기본적으로 폭발성 탄환, AP 탄환, 강력한 인력 등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어요. 이런 효과들은 건 리포즈를 통해 적용되어 관통력, 피해량, 탄속 또는 폭발이나 아이템 인력 같은 추가 효과를 조정할 수 있죠. 일부 특전은 제작 가능하고 다른 것들은 갑옷 제작자 주민과의 거래로 얻을 수 있어요. 특전을 적용한 후 무기는 수정 없이 아이콘과 능력치를 표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 AK-40 같은 일반 무기를 골라볼게요. 여기 사용 가능한 특전이 보이죠? 예를 들면 폭발성 탄환이요. 그럼 이 폭발성 탄환을 선택해 볼게요. 이걸 열고 AK를 여기 넣고 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 나타나요. 보시다시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원하는 수량을 설정하는 데 쓰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20개를 넣었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제가 크리에이티브 모드지만 서바이벌 모드라면 긴장 풀라고 할 거예요. 맞죠? 자, 제작 버튼을 누르면 짜잔! 아니면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20개를 넣어볼게요. 상관없네요. 2개를 넣을 수 있고 데미지와 속도는 줄지만 총알이 발사되면 폭발함. 좋아요.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잠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있는데 총알이 실제로 폭발하네요. 보이죠?
그래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폭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조준 시 몸통 데미지 증가, 몸통 샷은 헤드샷 데미지 증가, 힐 클립은 처치 후 무기 데미지 증가, 몬스터와 보스 데미지 증가.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가디언에게 쏘면 체력 50을 깎아요. 알겠죠? 이걸로 원하면 광산에도 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광산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활용법이. 좋아, 박격포로 가보자. 이 모드에서는 알겠지? 박격포가 있는데 꽤 간단해. 박격포 배럴로 이렇게 만들고, 박격포 바이포드는 이렇게, 그리고 박격포 베이스 플레이트로 만들어. 알겠지? 그냥 박격포탄을 우클릭하면 발사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 종아리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솔직히 복잡한데 여기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박격포의 효과는 뭘까? 자, 여기 총알을 넣어서 바로 폭발시켜 보자. 폭발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총알이 많아. 알겠지? 이 모든 총알은 충격 효과나 천천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정말 많은 효과 없는 장치들도 있고, 이건 예를 들어 데미지가 3 더 높아. 즉 즉시 피해를 주거나 효과 없는 것이 최선이고, 이는 폭발적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건 폭발이니까요. 아니,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은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조정하나요? 기본적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몸을 숙이면 총알이 어디로 떨어질지 문제없이 설정할 수 있어요. 얼마나 떨어지는데 걸릴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릴 수 없네요. 궤도 밖으로 보내는 것 같고, 거기서 떨어져서 이 효과가 적용돼요. 이 경우에는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고른다면, 예를 들어 느려짐. 알겠죠? 그럼 어디에 떨어져야 하는지 설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범위는 27m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알면 이미 충분히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향에 들어오는 사람은 느려짐 효과를 받게 돼요. 별로 유용해 보이진 않네요. 만약 이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지 않는 한, 즉 많은 생명력을 앗아가지 않는다면. 여기에 넣어볼게. 느림사는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결국 박격포로 총알이 도착하는데 10초나 걸리는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방금 바뀐 것 같은데 내가 바꿨나요? 총알이 도착하는데 10초나 걸린다면 이게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매우 낮죠. 그렇죠? 자동으로 설치하거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워든한테 그냥 때리는 것만으로 생명력 30 정도 깎았어요. 자동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렇죠? 자동으로 설치해볼게요. 알겠죠? 디스펜서로요? 아, 보세요. 웅크리면 돌릴 수도 있네요. 좋아, 봐봐. 펑펑 가자. 제발. 뭘 할 수 있을까? 빵. 아, 디스펜서로도 발사할 수 있네요. 아, 봐봐. 이것 때문에 좀 더 확신했어. 이게 나를 조금 더 설득했어. 그리고 드로퍼로는 가능할 거야. 품바. 자동으로 충전돼. 좋아, 완벽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다면 완벽해. 알겠지? 박격포는 아크형으로 발사되어 폭발과 화면 흔들림을 일으키고 먼 목표물을 폭격하는데 이상적인 무기라는 점도 중요해. 알겠지?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진 것들, 내가 1000블록까지도 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보다시피 760블록이야. 좋아요. C4와 클레이모어는 어떻게 만드나요? 아주 좋아요. C4가 있는데 시간 폭발물로 기본적으로 20초 후에 폭발해요.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20초 안에 폭발할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대략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표시가 안 되나요? 저기 있어요. 셋, 둘, 하나, 그리고 짜잔! 여기 온다. 쾅! 알겠죠? 그리고 리모컨이 달린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클레이모어도 있어요. 알겠죠? 클레이모어는 설치하고 기폭장치로 폭발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뇌관이요? 자, 쾅! 저기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C4를 작동시키거나 더 정확히는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클레이모어는 근접거리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워든을 소환하면 모든 폭발물을 다 맞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가져온 작은 선물이야. 네가 싫어하는 거 알지만 이건 다 내 거야. 아니, 가까이 오지 마. 안 돼. 교도소장이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좋아. 알지? 자, 이제 자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작동해. 이론적으로 클레이모어는 훨씬 큰 폭발을 일으키고 C4는 더 작은 폭발을 일으켜. 하지만 모드가 그걸 적용하지 않은 것 같네. 최적화 문제로
렉을 많이 유발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이해해. 그건 괜찮아. 좋아, 폭발성 드론 만드는 법 알겠지? 우선 드론은 프로펠러와 모터로 이렇게 만들어져. 알겠지? 그리고 셀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야. 그리고 제어하려면 이렇게 만드는 모니터를 사용할 거야. 알겠지? 그냥 우클릭해서 연결하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어. 이 장치를 말이야. 알겠지? 우클릭하면 드론을 풀어놓게 돼. 알겠지? 보다시피 목표물에 닿으면 폭발해. 드론에 RGO를 장착할 수 있어. 알겠지? 기본적으로 수류탄이야. 사실 어떻게 장착하는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되네. 우클릭하면 아래에 있으니까 수류탄을 놓고 모니터를 쓸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목표물로 향할 수 있어. 그냥 발사할 수 있는지 우클릭으로 발사하는지 모르겠네. 좋아, 방금 드론을 잃어버렸어. 에이, 그냥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만 보여줄게. 알겠지? 폭탄을 발사하면 떨어지고, 게다가 꽤 멋진 카메라도 있어. 진짜 그렇지? 카메라 자체가 정말 멋지다고 말해야겠네. 이걸로 목표물을 잡아서 조금 괴롭히는 건 나쁘지 않아. 사실 최대 거리가 얼만지 궁금하네. 아마 120m쯤 되면 이미 사라지는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로드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거기서 연결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고, 저기 있네. 100m 정도부터는 좀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 알지? 수명은 무제한이고 충돌하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파괴될 수 있어. 알겠지? 이번에는 폭발했어. 알겠지?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사용할 수도 있어. 수류탄이 많을수록 좋은지는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 접근해서 수류탄 6개로 6개 모두 폭발해. 맞아, 세상에 확실히 더 좋네. 좋아, 충전소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자. 우리는 이 2개의 충전소가 있어. 하나는 크리에이티브용이고 충전할 수 있게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거야. 알겠지? 이건 연료나 음식을 소비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써 있어. 그리고 FE 입력 에너지도 받아. 즉 다른 종류의 모드에서 오는 에너지도 받는 거지. 차량이나 다른 것들을 충전할 수 있어. 내가 놓으면 0, 100이라고 표시돼. 알겠지? 이걸 충전하려면 아무 연료나 넣어야 해. 석탄 블록을 넣어볼게. 알겠지? 그러면 충전이 시작돼. 최대 400만까지 가능한데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높이 보다시피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 이렇게 특정 방역 내의 차량, 포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즉 방역 내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지. 또는 무한한 에너지를 주는 크리에이티브 버전도 있어. 알겠지? 범위 내 차량과 구조물은 무선으로 에너지를 받게 돼. 탱크, 헬리콥터, 레이저 타워 같은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이걸 꼭 염두에 둬야 해. 좋아요. 슈퍼 바이오 워페어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차량 제작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차량 조립대인데 철 3개, 강철 재련대 3개, 유리판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강철 주개는 석탄 철가루를 석탄가루와 함께 녹여서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도구는 보시다시피 모든 종류의 장치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조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장치가 담긴 컨테이너를 받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는 이걸로 열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쇠지렛 대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마인크래프트가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꿔버렸네요. 알겠어. 그게 나에게 보여주고 있던 거였어요. 얼마나 크기가 될지 걱정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 필터가 씌워졌어요. 자, 우클릭하면 여기서 열리고 찾던 것이 나타나요. 알겠죠? 당신의 소중한 탱크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가려면 뭐라고 생각했더라. 왼쪽 알트키네요. 알겠죠? 자, 이걸로 모든 종류의 탱크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더 발전된 것들, 포탑 같은 모든 도구들. 알겠죠? 사실 모든 걸 다 보여줄 시간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조금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단지 개선된 변형들이 있을 뿐이에요. 와, 진짜 비행기 한 대 만들고 싶네요. 어때요? 여기 휠체어 하나 있어요. 가끔 우리가 좀 힘들어 하니까요. 이걸 여기에 놓고 우클릭하세요. 자, 이제 비행기에 우클릭하세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앞으로 가요. 이게 세상에 정말 세상에 탄약이 없네요. 안 넣어서요. 제가 그래요. 부딪히면 죽는 거죠. 맞죠? 맞아요. 좋아요. 정말 멋지네요. 재료들은 여기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혹시 못 보셨다면요. 스틸 블록, 알겠죠? 경무장 모듈, 알겠죠? 이 모든 것들은 제작하고 상자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컨테이너를 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립 테이블을 만들고 원하는 것을 제작하면, 예를 들어 이 헬리콥터처럼 컨테이너를 받게 됩니다. 알겠죠?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한 후에요. 열기 위해선 쇠지렛대가 필요한데 철 2개와 스털링고트로 만들어요. 우클릭하면 짜잔,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어떤 분들은 컨테이너 여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추가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이건 500만 MFE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근처에 충전소가 필요하지만 없으면 보시다시피 작동시킬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비행체는 충돌하면 바로 게임 오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죠? 네, 이게 다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좋아요. 슈퍼 빅워 4에서 MBT 전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샘플링 테이블을 얻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다양한 종류의 탱크가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게 있어요. 이건 에너지가 필요해요. 충전소로 충전해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은 연료 등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포지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고 다양한 종류의 탄환을 사용해요. 제가 탈 건데 보시다시피 AP, HE, CM, GRE, 22.7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 모든 탄약들이 전차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내리려면 왼쪽 LT를 사용하세요. 알겠죠? 컨트롤 설정으로 가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저는 오른쪽 컨트롤을 쓰지만 기본값은 왼쪽 RT일 거예요. 알겠죠? 이제 HE, AP, CM, GS 같은 탄약을 장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건 모두 쭈그려 앉았을 때 가능해요. 자, 이제 됐네요. 인벤토리에 넣으면 R키를 눌러 재장전해야 해. 알겠지? 자, 이제 보다시피 탄약과 PM이 있어. 알겠지? 예를 들어 여기 이것 GRE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있고 좀 더 폭발적이야. 기관총도 있어. 알겠지? 참고로 줌 기능도 있어. 무기 교체할 때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려줄게. 알겠지? 피쉘이 있어. 알겠지? 이것도 폭발 무기고 HE도 있어. 알겠지? 각 탄환마다 폭발 유형이 다를 거야. 좋아, 저 소들을 쏴보자. 보다시피 HE는 꽤 큰 폭발이야. 중요한 건 F나 F5를 눌러서 볼 수 있고 또 이런 종류의 이런 탱크들은 타격에 견디긴 하지만 보다시피 생명력이 54라고 표시돼 있어. 이것들이 물에 뜨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의심이 들거든. 아니면 뜨지 않는데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미안 그냥 잠들어 버리네요. 그리고 네, 물속에서도 탱크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죠? 하지만 이상적이진 않아요. 이것들은 C4와 지뢰에도 견디는 고강도 장갑 차량이에요. 알겠죠? 탱크를 파괴하려면 무조건 폭발물이 필요해요. 일반 무기는 관통이 안 되니 내가 수류탄을 가져와서 잠깐만 여기 옆에 두면 생명력이 270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명력을 깎을 수 있어요. 이런 무기가 필요해요. 아니면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생명력이 표시되고 RPG나 유도 무기도 이런 장치에 사용할 수 있어요. 방금 연막탄을 던졌더니 이제 안 보이네요. 106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보시다시피 생명력이 회복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파괴해야 해요. 알겠죠? 저기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있죠? 약간 불타고 있지만 폭발물만 있으면 문제없이 파괴할 수 있어요. 즉 탱크가 이동을 쉽게 해주긴 하지만 무적은 아니. 좋아, 여기 헬리콥터가 있는데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보여줄게. 기본적으로 창작대나 충전소가 필요해. 꼭 창작대일 필요는 없어. 참, 내가 찾은 이 아우렐리아 홀을 봐. 샷건 방어구야. 알지? 꽤 흥미롭네. 자, 들어가 볼게. 알지? 보다시피 여기 신호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에게 유용할 거야. 작은 로켓 탄약이랑 20mm를 사용해. 알지? 발사하고 싶으면 여기에 장착하면 돼. 알지? 내리려면 레스톨 키나 지정한 키를 누르면 돼. 사실 어떤 종류의 로켓인지 궁금하네. 소국형 로켓 29개가 이거 맞지? 어디 보자. 저기 있네. 작은 로켓이고 여기서 재충전될 거야. 알지? 들어가면 W키로 로터를 작동시키고 스페이스바로 상승을 제어해. 저기 보이지? 알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충돌하지 않도록 상승해야 해요. 알겠죠?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완전히 불안정하다기보다는 매우 민감하다는 게 맞겠네요. 알겠죠? 보셨듯이 4번만 돌려도 말 그대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알겠죠? 다시 시도해 봅시다. 여러분은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많이 돌리면 문제는 회전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높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요. 알겠죠?
가능하면 F5로 조작하고 높이 유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충돌할 수 있어요. 이제 보정된 것들을 시험해 볼게요. 알겠죠? 발사해 보면 방금 보신 것처럼 발사됩니다. 저기에 쏘면 폭발이 일어나요. 알겠죠? 쾅! 그리고 쾅! 그리고 쾅! 여러 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할 때 A와 D를 사용하는 건 정말 까다로워요. 알겠죠? 보세요. 얼마나 쉽게 불안정해지는지. 알겠죠? 심지어 루프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거의 루프를 했네요. 루프까지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A와 D로는 매우 쉽게 불안정해지니 조심하세요. A20 전투기 사용법 좀 볼까요? 기본적으로 썬더볼트죠.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쇠지렛대로 열면 됩니다. 우선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건 자체 탄약이 필요해요. 알겠죠? 이건 대형 미사일과 중형 공중 폭탄이에요. 여기 와서 장착해 봅시다. 보이죠? 이 미사일들도 마찬가지예요. 10mm나 소형 로켓 같은 다른 탄약도 사용해요. 알죠? 기본적으로 소형을 검색하면 나타나요. 보이죠? 소구경 로켓이고 또 30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게 소총용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럼 몸을 숙여서 장착하면 소형 로켓은 적어도 재장전 중이네요. 보이죠? 10ml 아니 30mm는 아직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소총용이 아니라면 아마도 권총용일 텐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것일 거야. 알겠지? 아, 여기 이거일 거야. 보자. 라이플 장착 우클릭. 좋아, 저쪽으로 가보자. 가속하려면 기본적으로 W키 위로 향하게. 알지? 이륙하려면. 보다시피 비행기가 이미 작동하고 있어. 알겠지? 그리고 착륙할 때는 S키를 눌러 속도를 줄이고 평평한 곳으로 가서 천천히 멈추면 돼. 알지? 그래야 우리 소중한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으니까. 0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문제없이 갈 수 있어. 결국 어떤 탄약인지 찾았는데 이게 소구경 탄환이야. 알겠지? 이제 이걸 사용하면 보다시피 기관총처럼 쓸 수 있어. 알지? 소형 로켓을 사용하면 로켓으로 쓸 수 있어. MK를 사용하면 내가 자폭할 뻔했네. 이런. 몰랐어. 생각 못했어. 미안.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 AGM을 사용하면 유도 미사일이야. 알겠지? 자, 여기 있어. 알겠지? 원격 조종 장치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알죠? 중요해요. 이미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충전소나 일반 충전소에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알죠? 목표물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잠금하고 유도 미사일로 쏘는 거예요. 보이죠? 이게 비행기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알죠? 항상 그렇듯이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알죠? A와 D는 사용하지 마세요. 플립이 멋있긴 하지만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회전할 때 도움이 되지만 아주 정확하게 사용할 때만 그래요. 알죠? 그리고 이건 날개가 아니니까 회전하기가 어려워요. 알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다시 주차하러 돌아가죠.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전투기를 컨트롤이 있어요. 알죠? 이건 제동에 도움이 돼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좋아. 레이저 방어는 어떻게 쓰는 거지? 방어 종류가 많거든. 알지? 그리고 거의 자동으로 작동해. 알지? 이건 예를 들어 여러 모드가 있어. 알지? 하나는 활성화 모드, 다른 하나는 비활성화 모드인데 기본적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역할을 해. 알지? 예를 들어 이 좀비한테 발사해야 해. 봐, 저기 있어. 레이저로 쏘고 있어. 알지? 이런 포탑이 더 많이 있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 이것들은 다 같은 일을 해. 즉 설치하고 펑 열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충전소를 놓아야 해. 여기 좀비를 놓고 조금 돌아서 발사해. 에너지로 발사해. 알지? 모두 같은 방식은 아니야. 예를 들어 30mm는 내가 전에 찾은 소구경 탄환을 사용해. 알지? 그래서 이 총알들을 넣고 이론적으로 작동시키면 돼. 알겠지? 이게 터렛이야. 여기 또 다른 것도 있어. 이건 같은 거네. 미안. 우리가 있던 곳이고 같은 거야. 새로운 걸 좀 찾고 싶어. 웨이브 포스 타워가 있네. 문제는 이것들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동이라 좋긴 한데 직접 조작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알겠지? 내 생각엔 그래. 그리고 이 거대한 것도 있는데 설치도 못. 자, 우클릭으로 설치하면 엄청난 포탑이지. 그렇지? 이제 이건 할 수 있네. 응? 이건 네가 할 수 있어. 이게 어떤 구멍을 만들까? 잠시 지켜볼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가서 다양한 터렛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 장전하고 발사하면 저 터렛을 부술 수 있을까? 봐, 쿨다운이 꽤 길어. 알겠지? 자, 보시다시피 여러 종류의 포탑이 있어요. 이 포탑은 정말 강력해요. 미리 말씀드려요. 한 발당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2000만 에너지가 있네요. 이걸 제거하고 얼마나 소모되는지 봅시다. 네, 정확히 200만을 소모하네요. 하지만 어떤 포탑이든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게다가 빗나가지도 않고요. 알죠? 총알이 흩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려요. 에너지가 조금 있으면 제작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하지만 더 많은 포탑이 있어요. 알죠? 우리는 거의 다 보여드렸어요. 더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단순한 것과 제작 비콘이 3개에 있는 거대한 것이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이건 좀 더 폭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죠? 이제 이것들로 모든 포탑을 문제없이 만들 수 있어요. 좋아, 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배도 또 다른 탈 것이야. 알겠지? 중요한 건 에너지를 안에 넣으면 항상 충전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이 필요 없고 이 무기가 있어. 알겠지? 이 무기는 여기 있는 탄약으로 작동하는데 모든 무기에 쓰이는 이 탄환이야. 자, 펑펑펑펑펑. 그리고 거의 될 뻔했어. 좋아, 이제 알아냈어. 이건 중탄이야. 폭발성도 없는데 왜 중탄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냥 기관총일 뿐이야. 다른 무기들처럼 작동해. 다른 것들도 중탄으로 작동해. 미안. 근데 왜 시전 7mm 구경이라고 표시되는지 이해가 안 돼? 아마 그런 거겠지. 그렇지? 하지만 중탄이라고 써 있었지. 맞지? 그게 더 간단해. 그리고 배 덕분에 바다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해안에 부딪히면 체력이 줄어들어. 보시다시피 모든 기기에서 체력은 이론상 재생되고 있어. 알지? 그리고 약간의 렉이 있어. 알지? 모델들은 잘 만들어졌지만 많이 버벅거려. 쉐이더 없이는 확실히 부드럽게 돌아가. 알지? 이건 잘 돌아가고 약간의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줘. 꽤 멋진 거야. 알지? 저기 있네. 모두 자고 있어. 물고기들도. 이렇게 보트가 작동해. 알지? 최대 5명까지 탈 수 있어서 꽤 멋져. 거의 체력이 다 찼어. 보다시피. 그래서 속도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안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 있어.